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주호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책은 서울정형외과 신경과 원장님이자 유튜브 채널 브레인튜브를 운영하고 계시는 손유리 원장님의 평생 젊은 뇌입니다. 먼저 책 소개를 하기 전에 현재 저와 서울 아산병원 교수님들이 집필 중인 책 관련 소식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항노화 관련 최신 경험과 생활습관 교정, 식사 등에 관해 정리하는 책인데 이제 1차 교정을 마치고 출판사의 피드백을 통해 2차 교정 중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집필진들이 참여하다 보니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는데 좋은 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책이 출간되면 관련 이벤트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한 군데도 없지만 특히 뇌는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며 몸의 다른 부분과 협력하여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넷플릭스의 블랙미러 시리즈 중 샌 주니페로라는 에피소드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든 기억을 메모리칩에 저장하여 거대한 서버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연 그런 날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서버 유지 구독료 납부가 연체되거나 중단된다면 제 존재도 사라지고 말겠네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 경제 관련 유튜브도 보고 인터넷도 뒤져보는 등 재테크에 관심이 많죠. 마찬가지로 평소 뇌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테크를 해야 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평소에 뇌를 잘 관리하고 단련한다면 80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왕성한 지적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이 책에서 소개한 뇌에 관한 유명한 연구들 중에 The Nun Study가 있습니다. 이는 켄터키 대학의 데이비드 스노든 교수가 1986년부터 678명의 가톨릭 수녀들을 대상으로 뇌가 어떻게 그리고 왜 노화하는지를 살펴본 연구인데 특히 80세가 훨씬 넘은 나이에도 놀라운 인지 능력을 보여주었던 베르나데트 수녀의 사망 이후 그녀의 뇌에서 가장 심한 단계의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발견되어 우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뇌 연구에서 실제 뇌의 변성 정도가 그 사람의 인지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죠.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인지 예비력입니다. 인지 예비력은 교육을 많이 받거나 직업 혹은 여가 활동 등 평생에 걸쳐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 남들에 비해 뇌가 생물학적으로 퇴화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 잘 견딜 수 있어서 노화에 따른 뇌의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인지 예비력을 갖추었다고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뇌의 비상용 연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인지 예비력을 쌓기 위해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은요, 바로 교육입니다. 2가지 이상 언어를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예비력이 높은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인들보다 더 인지 예비력이 높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손유리 원장님이 책에서 주장하는 평생 젊은 뇌, 즉 인지 예비력이 충분한 뇌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ESP, 즉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놀기입니다. 이거 정말 신박한 문구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이 3가지 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 3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굉장히 쉽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키워드에 관한 여러 지식들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씩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잘 먹기, 식사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1825년 사바랭이 미식 예찬에서 쓴 유명한 문장입니다. 저는 외래 진료를 볼 때 항상 약은 평생 먹을 것이 아니지만 밥은 평생 먹을 테니까 평소에 잘 먹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탄수화물을 적게 먹으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죠?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필수 영양분이기도 한데 탄수화물이 섭취되어 인슐린이 분비되면 인슐린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전단기 물질인 트립토판이 뇌로 전달되는 걸 촉진해서
특히 급격한 인슐린 분비를 늘려주는 빵을 먹을 때 우리는 많이 행복해집니다. 한 연구에서 배불리 먹고 난 사람에게 달콤한 디저트를 권했을 때 위가 늘어나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것도 좋지만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려면 식사 후 디저트는 삼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가끔씩 나에 대한 큰 보상으로 남겨두면 더 좋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잘 자기, 수면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수면제를 먹다 보면 습관성이 될까봐 일부러 안 먹고 버틴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잠을 못 자서 생기는 문제가 수면제 먹고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수면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건강한 수면을 반드시 취하라고 강하게 말씀드리죠. 대한수면학회에서 권고하는 수면위생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칙적인 잠자리 시간 지키기, 낮에 운동하기, 낮잠은 15분 이내로, 카페인은 멀리하기, 금연하기, 과식과 과음 줄이기, 잠들기 전 불필요한 자극 줄이기, 필요시 수면제 복용하기,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기, 마지막으로 억지로 잠을 자려고 노력하지 않기입니다. 잠은 우리의 몸과 뇌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고 잘 자야 합니다. 세 번째, 잘 놀기, 활동입니다. 어릴 적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몸이 튼튼해야 마음, 뇌 역시 튼튼해지는 것이죠. 저자는 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방법들을 제안하는데 특히 제가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운동법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따로 시간 내서 운동하기 쉽지 않죠. 제 경우에는 병원 내에 헬스센터가 있어서 비교적 운동하기 쉬운 환경이지만 이 역시 좀처럼 다녀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특별한 일정이 없다면 자전거로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를 탈 여건이 안 되는 경우 역시 운동이 쉽지 않겠죠. 이 경우 계단 걸어 오르기를 추천드립니다. 아파트에 많이들 사시는데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안 서는 경우가 많으니까 4층까지는 걸어 올라가시고 4층에서 나머지 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3층에 사는데 4층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한 계단 내려가신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걸어 올라갈 때는 한 계단씩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익숙해지면 두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다리를 많이 들어 올리기 위해 엉덩이 근육을 더 사용하기 때문에 힙업 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점심 식사를 거의 안 하는데 어쩌다 밥을 먹는 날은 15층 정도를 걸어 올라갑니다. 계단 오르기 건강에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 말고도 이 책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잘 쓰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이 책에 대한 저희 평가는요, 커피 4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독서하는 하루 되세요.